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문화 지문이었죠.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 대조로 훈련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었어요. 제한적 합리성과 포괄적 합리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우리가 기억, 니은의 비교 대조로 이루어진 이 지문 자체를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의도까지 한번 잡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문단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일단 합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자, 합리적 행위라는 말로 합리성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 특정 상황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갖는 효과, 효용이라고 하며, 효용을 최대화하는 가장 좋은 행동, 효용을 최대화하는 가장 영리한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합리적 행위와 제한적 합리적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포괄적 합리성부터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자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찾는다고 보는, 실수가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나아가 행위자는 그 방안에서 초래될 모든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 즉, 어떠한 실수도 없이 완벽한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합리성이 포괄적 합리성이 되겠죠. 이러한 경향이 행위자의 특성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선택 과정에 반영된다고 전제한다. 즉, 행위자마다 어떤 특성에 따라 실수를 한다거나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가장 완벽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합리성을 포괄적 합리성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반면에 제한적 합리성 같은 경우는요,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이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행위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인 자신이 처한 상황과 선택 가능한 방안, 선택의 결과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한계와 실수가 있다고 보는 합리성이 제한적 합리성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고, 영리하게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실수나 실패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선택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그 행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행위자가 어떠한 특성이 있으면 완벽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좀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 행위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얘가 이 행위자의 특성 때문에 이런 한계가 좀 있었구나, 이런 완벽한 선택을 좀 하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거고, 포괄적 합리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포괄적 합리성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중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요, 포괄적 합리성, 실수 없는 선택의 행동을 바탕으로 정책 행위를 설명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에 행위자가 단일한 의사결정자로서의 국가이며, 국가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완벽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는 완벽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계산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선택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결국에 정책행위가 각각의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다 계산해봐. 그리고 큰 효용을 갖게 되는 목적을 찾아서 선택의 의도를 추론해 보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 거구나, 이렇게 다 계산된 어떤 계산하에서 이런 선택을 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국가가 어떠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는 이 국가가 분명히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목적에 맞는 완벽한 판단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국가가 한 판단을요, 목적을 가지고 추론해 보는 거죠. 이 국가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걸 거야. 왜냐하면 국가는 모든 걸 계산하는 존재, 모든 걸 계산하는 행위자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다시 얘기해서 국가가 이 선택을 왜 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 국가는 실수할 리는 없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는 거죠. 자, 반면에 근데 가끔 보면 국가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국가에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판단을 할 때도 있거든요. 자, 보면 이러한 관점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요, 포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는 외교의 사례,
실제 사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내렸어. 외교적인 선택을 내렸는데 그게 그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었어. 그러면 포괄적 합리성 모델에 따르면 국가는 완벽한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쵸?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어떠한 그 국가가 이런 이제 선택을 왜 내렸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요. 정책행위의 목적보다는요. 그 정책행위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 포괄적 합리성은요.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목적만 살펴보는 거야.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 행동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합리적 행위자 여기 앨리스는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의 행동 자체, 행위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주목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목적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한 행동 자체를 보는 거야.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모델에서 행위자는요. 완벽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체의 국가가 아니라 조직들이 모인 연합체로서의 국가야. 그럼 다시 얘기해서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모델에서 이 앨리슨의 모델에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라 그냥 각각의 조직이라는 거야. 조직들의 결정이 모여서 국가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직은 모든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조직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죠, 선택에. 그래서 그 조직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각자의 처지에 맞는 선택들이 모여서 국가의 최종적인 선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행위자의 의도적 선택이 아니라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각각 수행한 결과들, 각각 수행한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기계적 산출물이 결국에 국가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 조직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표준 운영 절차, 규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거고 국가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직은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저 조직은 또 규칙에 따라서 저런 행동을 하고 이 모든 조직들의 일이 모여서 국가의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직의 모든 활동을 국가의 의도 자체에 맞게 완전히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완벽하게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SOP에 따라 처리된 제한된 각각 조직들의 이제 이 조직이 제한된 정보만으로 각각의 SOP, 각각의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정책 행위를 탐색하고 결국에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SOP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 저런 또 다른 조직도 SOP에 따라서 또 어떤 행동을 해. 그 모든 행동들이 모여서 국가의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기업 같은 경우는 포괄적 합리성은 행위자가 완벽한 계산하에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목적을 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한 거군.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계산해서 선택할 수 없는 제한적 합리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목적을 보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완벽한 행동을 한 거군 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잘 뜯어보면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이 각각의 조직들은 제한된 정보들로 어떠한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어떤 국가의 선택이 됐는지 행동 자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SOP에 의존하여 판단을 내린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은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분석 결과 역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억 니은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조직과정 모델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쵸? 이거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가 같은 경우가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자, 어떤 질문, 어떤
문장이 맞냐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 같은 경우는 맞아요. 행위자가 영리하게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 정책행위다. 국가가 어떤 정책행위를 할 때는 치밀하게 계산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한 것이다. 정책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조직과정 모델은 그래, 국가의 정책행위라는 것은 조직의 각각 이 세분화된 조직들의 어떤 각각의 제한된 정보에 따른 선택으로 이제 뭉쳐진 하나의 기계적 산출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비교 대조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포괄적 합리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포괄적 합리성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괄적 합리성이고, 제한적 합리성은 목적에 맞는 가장 영리한 효용이 최고가 되는 선택을 내리기가 힘들다. 제한된 어떤 정보 속에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제한적 합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당연하죠. 니은은요, 목적과 상황이 다 동일하더라도 행위자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4번의 보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요, 말 그대로 어떤 그 정부는 정책 행위를 할 때 절대로 실수할 수 없고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 의도된 선택만 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들에 집중하는 것, 이 비국의 정보 조직이 파악한 정보가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일종의 이 조직의 제한된 어떤 정보로 인한 실수, 이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겠죠. 정보 조직의 실수에 주목하면서 각각의 조직이 어느 정도 제한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것들이 모여서 국가의 선택이 되는 거야. 국가는 각각의 정보들의 각각의 이 조직들의 이 모임이고, 그렇죠? 각각의 조직들의 모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기계적인 산출물, 그쵸? 이 정책행위 자체가 국가의 어떤 의도가 있는, 국가의 완벽한 계산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들이 수행한 결과가 모여서 만들어진 기계적인 산출물로 인식된다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자, 4번에 보시면 이 조직의 업무 수행 과정에 주목한 것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의 관점이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조직과정 모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다. 문제가 어려웠지만 정답을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1345 같은 경우는 맞는 선지니까 이 두 모델을 비교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포괄적이냐 제한적이냐, 이 합리성의 어떤 비교 대조 포인트가 중요했다라고 보시면서 포괄적, 제한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비교 대조의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1일 문장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가끔은요 조금 모자라도 되고 좀 많이 틀려도 되고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듯이, 제한적 합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한 선택을 언제나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거. 시냇물이 조금씩이지만 계속 흘러서 거대한 바다가 되잖아요. 물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꾸준함의 힘, 여러분들 너무 잘해내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대견하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글 읽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이야기 또 나눕시다. 안녕! 너무 고생했습니다.